지금 미국의 부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이유로 뭐 현금 흐름도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해지를 위한 목적도 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투자를 하는 또 다른 이유 혹시 뭐 진짜 뭐 다른 진짜 이유가 또 있나요? 미국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주사위 안에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정말 중요한 핵심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말로서 푸니까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듣기도 전에 어려워요 그쵸.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시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네. 상당히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국 부동산의 투자 핵심 원리가 한국에 전달된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미국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속적인 수동소득을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함인데요. 지속적인 수동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요. 부채를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보통 그 부동산 자체는 유형 자산이라서 네. 거기에 내가 어떤 계산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현금을 증가시킬 수 있고 자산가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계산을 통해서 임대료를 내가 증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그 미국에서는 가장 그 뜨는 유형으로서 거주용 임대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죠. 네. 임대 아파트, 네. 뭐 유닛이 200개, 500개 된 아주 대형 아파트인데요. 네. 엄청나게 이제 비싼 거지만 네. 보통 한 유닛당 임대료를 100달러, 200달러만 올려받아도 현금 흐름 가치는 이만큼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임대료를 올리고 지출을 줄이고 공실률을 낮춰버리면은 자연적으로 순영업 이익이 커지게 되면서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수익 환원법에 의한 가치 산정이거든요. 네. 이 원리예요, 원리.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현금 흐름과 자산 가치 상승은 같이 움직입니다.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키면 자산 가치가 그대로 상승하는 거죠.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면은 임대료를 올리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또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 두 면이 실질적 이익면이에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면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미국 부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에는 하는 진짜 이유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부채를 활용하여서 내 이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채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우리 김용각 기자님께서도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네. 부동산을 진입을 했고 네. 보유를 했고 네. 매각을 하고 네. 그리고 출구 전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재투자를 하느냐? 그 이후에 자본금으로 난 무엇을 할 것이냐? 생각을 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는 잘하십니다. 그런데 투자만 하지 투자를 시작할 때 사업 계획서와 같은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은 미국에 있는 부동산 부자들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벌써 출구 전략까지도 다 세워놓고 한다는 거거든요. 자, 두드러진 차이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는 보통 이런 투자의 출구 전략으로서 판매 전략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돈이 필요해 네. 팔아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팔고 나면 세금 내고 자산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나 미국 부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파는 전략이 1위가 아니고요. 재융자 전략이 1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채를 활용해라. 네. 그랬잖아요. 네. 미국의 금융제도가 그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잘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됐죠. 네. 그러면 상승된 자산 가치로 네. 우리가 파는 게 아니라 네. 캐시아웃 재융자, 현금 인출 재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순 자산만큼 네. 재융자를 통해서 자본 회수를 했죠. 그리고 세금 안 내요. 팔면 세금인데 네.
이거는 재융자를 했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내요. 세금 면세입니다. 면제입니다. 그리고 재융자로 다시 생성된 융자 이자 부분에서는 또 세금 공제를 받아요.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한 자본은 네. 또 다른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를 해서 또 수동소득을 창출하고 이러한 투자가 반복됩니다. 이것이 미국 부자들이 누리는 부의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부채를 활용하라. 그 말은 이런 모든 출구 전략까지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거 자.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게 공실률을 줄이고 월세는 높이고 뭐 이런 전략을 짜고 그게 자연스럽게 월세를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 이 건물의 수익성이 좋아지니 이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고 함께 그렇죠. 다시 자산 또 가치. 올라갔으니 그를 토대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부채.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받은 대출로 또 다른 데 투자를 또 하고. 하고 그러면 수동소득을 거기 또 또 창출하고 창출하고. 현금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죠. 미국 그렇죠. 부자들은. 그런데 또 아.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세금 혜택. 네. 예. 우리가 재융자의 출구 전략을 사용했을 때는 네. 융자를 받게 되면은 새로운 융자에 대한 이자 부분의 세금 공제를 받죠. 네. 그리고 내가 현찰로 돈을 인출을 했잖아요. 재융자를 통해서. 네. 그럼 세금 면제예요. 그러면 세금 안 내요. 팔면 세금 내고 자산 없어지고 현금 흐름이 없어지는데 이거는 출구 전략을 아예 판매 전략이 아니라 재융자 전략으로 바꿔버리면은 자산도 보유하고 세금도 안 내고 자본 회수에서 수동소득 창출하는 자산에 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수동소득이 다시 또 창출되고 또 자산에 투자되고 거기에 플러스 세금 혜택을 또 받고 이 네 가지를 다 활용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산을 증식시키고 온 힘을 다해 지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현금 흐름과 자산 가치, 이익면을 활용하고 그리고 부채와 세금을 활용하여 사실은 이것이 채무거든요. 이 두 가지 채무면을 잘 활용하면은 그것이 나의 이익면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의 전략이에요. 네. 주사위 잘 만들어 오셨네요. 네.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네. 이렇게 만들어 딱 보니까요.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미국 부동산에 저도 약간 투자를 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국인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좀 쉬운가요? 어떻게 투자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아주 쉽습니다. 2006년 이후 해외 부동산 투자 자유화로 아주 쉽게 미국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졌고요. 투자 네. 금액 역시 제한이 없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실제 매물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투자를 하시나요?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특이 사항이 있었지만 거의 90%는 실사 없이 네.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이런 3D 투어라든지 네. 그리고 이런 구글 맵이라든지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 어디든지 필요한 데이터를 다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접근성을 쉽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먼저 지역 선정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50개 주에서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할까? 그러면은 지역이 정해지고 나서는 또 그 지역 안에서 네. 지역 시장의 정통한 부동산 전문의를 선임하는 게 또 좋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극히 지역성을 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서비스를 전문가로부터 직접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고객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대표님 고객분들 중에 또 한국 분들이 꽤 있나요? 요즘에 어떻게 되나요? 있습니다. 비중이 네. 얼마나 돼요? 많으세요? 한국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저는 주로 마켓 위주로 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한 10%는 한국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투자자분들 그래도 꽤 있네요. 미국 생각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때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실제 이제 투자할 때랑은
주로 어떤 마인드로 보통 많이 접근들을 하시나요? 예, 보통은 그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투명한 부동산 제도, 그다음 법률 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강력한 세금 혜택. 미국의 강력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한국인들도. 그런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 또는 미래의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이제 미국을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경제 수준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떨어져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좀 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네. 해요. 예. 절차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뭐 매물도 방금 말씀하신 기준으로 뭐 지역도 고르고 매물도 골라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럼 그 다음 절차 보통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절차는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투자하는 방법 똑같아요. 네. 일단은 지역 선정하시고 지역이 선택되시면은 그 지역의 부동산 전문인을 선임하시는 게 먼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적인 증명을 이제 하셔야지만 우리가 물건이 선택됐을 때 오퍼를 자유롭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뱅크 스테이먼트라는데 그 한국말로는 잔고 증명서죠. 네. 네. 은행 잔고 증명서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외국인 융자를 미국에서 받을 경우는 그 융자 사전 승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매물을 선정하시고 오퍼를 놓고 수락이 되면 계약이 체결이 되죠. 그러면 그때 계약금이 송금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인스펙션을 하죠. 인스펙션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합의를 보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외에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부 계약들이 쌍방 간의 합의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마지막 그 집을 점검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우리가 파이널 워크드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잔금을 이제 송금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또 송금감이 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클로징을 하고 소유권 전달받고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송금 과정이죠. 해외 투자자의 경우는 이제 송금의 과정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할 경우 개인 네. 자격으로 하느냐 법인 자격으로 하느냐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럼 송금의 과정이 조금 달라져요. 개인 자격을 하실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를 내가 취득한 날짜로부터 3개월 내에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송금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그 직계약서,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융자를 받는 경우는 융자 사전 승인서라든지 그리고 직감정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법인 자격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해외 현지 법인 투자 명세서를 만드셔서 송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적인 경우에는 그냥 송금을 하고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를 3개월 안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법인으로 하실 경우는 먼저 미국에다 법인 설립을 하셔야 되겠죠. 네, 법인 설립을 하시고 네. 송금을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법인 법인으로. 계좌로 송금을 먼저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럴 때 해외 현지 법인 투자 명세서를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송금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법인의 계좌에 송금액이 들어왔죠. 그럼 이제 그 법인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송금의 절차가 다르다고 보실 수가 있고 나머지는 미국에 있는 미국 내국인들의 투자 절차하고 똑같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입을 방금 말씀하신 걸로 구입을 다 했어요. 한 네. 다음에 어쨌든 투자 목적이니까 네. 대부분 아마 실거주를 안 하실 텐데 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월세를 받겠죠. 네, 현금 흐름을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 네, 거기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뭐 보유세라든가 네. 뭐 월세에 대한 어떤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또 있나요? 그렇죠. 보통 그 네. 임대용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자산관리 회사나 네. 자산관리 팀이 큰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부동산 부자들은 먼저 자산관리 회사부터 선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취득해서 중요한 거는 매니지먼트거든요. 네.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자산관리 회사라든지 네. 자산관리 팀이 있는 큰 회사를 보시고
관리가 잘 되는지는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럴 경우에는 A부터 Z까지 모든 과정을 다 안내를 해드리고 서비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네, 어쨌든 국내로 치면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사는 거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이게 한국인들이 미국 부동산을 살 때 하고 미국인들이 미국 부동산을 살 때 네, 하고 모든 혜택이라든가 아까 네. 말씀 주셨던 이 네. 세금 인센티브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네,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동일하게. 아, 물론 네. 차이는 있어요. 네. 자, 금융 정책, 금융제도. 외국인 융자를 받는 경우 자기 자본의 포션이 좀 많아져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세금 관계는 세금 인센티브는요. 미국인처럼 외국인도 납세자 번호만 받으면은요. 미국인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처음에 용기를 내는 게 어렵지. 네. 용기를 내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꽤 수월하게 그리고 꽤나 많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바쁘신데 저희 방송에 나와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미국 부동산 투자를 좀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좀 조심해라 라고 혹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미국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실 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제가 5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흐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되는 곳으로 투자 지역을 선정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트렌드를 읽으셔야 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어느 유형의 부동산이 뜨고 있는지, 어느 유형의 부동산이 지고 있는지 잘 선별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고 있는 유형의 부동산에 잘못 투자하시면 정말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트렌드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투자 적절 시기를 읽을 수 있는 타이밍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모든 데이터가 그때 실시간으로 다 우리가 공유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읽으셔야 되고요. 네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 핵심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만의 투자 핵심 전략과 원리가 한국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고유 속성의 금융제도와 세금제도가 연합돼서 투자의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이 주사위를 기억하세요. A, B, C, D, 매트릭스.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A, appreciation, 자산 가치 상승. B, benefit, 세금 혜택. C, cash flow, 현금 흐름. D, debt, 부채. A, B, C, D 매트릭스만 기억하시면은 미국 부동산 투자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실 때는요. 가장 안전한 유형의 부동산에 투자를 시작하시고요. 자금이 있어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님 방금 5가지 설명해 주신 부분도 잘 기억해서 투자하시는데 좀 성공적인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